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대로 혼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혼자서 비서 없이. 네. 예. 그래도 뭐 곡선 출신이라서 예. 이분이 순천 출신이면 훨씬 더 괜찮은데 예. 서가본 의원이 또 순천 출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아무래도 표 찍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사실은 오늘 뭐 여의도 연구소나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예. 순천은 거의 좀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누리당 자체 내에서도. 예. 근데 제가 현장 본 바로는 이게 이변이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날 수는 있죠, 당연히. 예, 네, 날 수는 당연히 그 있고. 가능성이 매우 네. 높다는 거죠. 네. 그때 마침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네. 공원 호수 앞인데 네. 그러나 숫자가 의외로 민주당 쪽은 좀 적었다. 왜냐하면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 알기 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네. 너무 아마 2번은 지역구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정은 새로 갔기 때문에 지역구민들이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혼자 상당히 열변을 서가보는 같은 거 한 10분 하고 갔는데 거의 한 4, 5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이 이제 지역구가 뭐를 10분 하고 뭐를 40, 연설, 유세. 연설, 시간. 유세. 예. 그래서 기류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막상막하다. 이 정도만 해도 호남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조짐이고 이미 절반의 승비는 이번 거뒀다. 결과가 과연 호남 사람들을 또 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죠? 예. 또 한번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예요. 오늘 밤에 이 8시 반부터 이제 개표하는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지금 오늘 관전 포인트가 많아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순천이 인구 수가 유구자 수는 아니 순천보다 곡성이 매우 적죠. 그래서 9대 1이라고 하지만 지금 나온 이제 투표를 보면 곡성이 지금 최고 높습니다. 곡성은 지금 5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곡성에서 지금 몰표가 나올 확률이 큰데 그러니까 순천에서의 투표율도 중요하죠. 뭐 어느 정도 그 높은 투표율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지금 모르지만 순천 얼마나 나왔습니까? 순천은 지금 뭐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도 꽤 높네요. 40% 가까이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후보가 이제 들고 나온 그 포인트가 유권자 마음을 좀 흔든 것 같아요. 물론 뭐 예산 폭탄도 있지만 1년 반인데 1년 반 동안 한번 시켜봐라. 그리고 잘하면 계속 시키고 뭐 1년 반짜리인데 뭐 그렇게 고민하냐. 뭐 이런 게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1년 반짜리다. 나 한 번만 시켜줘봐라. 한번 봐라. 잘하면은 더 시켜지고 뭐 못하면 다음번에 잘라라. 야, 그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략이 괜찮네요. 네. 1년 반만 나 한 번 해라. 어차피 길지도 않은 거고. 정말 저렇게 이정현 후보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프레카드를 붙이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필을 호소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가본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론. 그래서 이제 구도가 사실 호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비서관 이 타이틀로 나오다 보니까 크게 그 순천 주민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공약에서 자꾸 심판론 대 지역 공약, 예산 폭탄이라든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일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한테 이득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수도권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만 또 지역에서는 그렇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가본 후보의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도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과 오늘 그 개표 영향, 이거 미치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또 이게 좀 잘못 또 분석을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오늘도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됐는데, 지금 5시까지 지금 투표율을 보면 27.3%입니다. 이게 사전 과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8시까지 투표를 한다 그래도 한 33%, 35% 정도에서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투표율, 그동안 그 재보선 내 평균 투표율하고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역시, 투표를 하러, 사전 원래 하려고 투표가 했던 하는 사람들의 분산 효과가 더 크다. 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나 동작 의뢰 지금 투표율은 4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의뢰 투표율 40% 넘어간다는 게 여야 누구에게 유리한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투표율이 높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야당이 좀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반면에 여당 지지층으로 하여금 또 위기감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층에는 기대감을 주는 반면에 또 여당 지지층에는 위기감을 또 조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쪽 지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투표율이 높으면 그게 여당한테 유리한지 야당한테 유리한지 그 부분이 과거에는 야당한테 유리했는데. 근데 매우 높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분당을 같은 경우는 손학규 후보가 49.1%의 투표율을 보였었거든요. 그때 재보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했죠. 만약 40 언저리로 나온다. 그건 모른다. 그거는 좀 모른다. 35% 미만이면 여당한테 유리한 여당한테. 거고. 그러니까 역대 그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35.3%입니다. 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재보궐선거가 14번 있었는데요. 재미있게도 35% 이상이 7번, 이하가 7번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35% 이하일 경우에는 여당이 6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네. 35% 이상인 경우에는 야당이 3번, 여당이 4번. 그래서 야당이 더 선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역대 통계로만 본다면 역시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35%가 네, 기준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높았던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투표라는 걸 사실 과거엔 잘 몰랐습니다. 유권자들 자체가.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커졌다는 거. 네, 편해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오늘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 앞두고 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높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과거의 재보궐선거에 높아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없었다고 가상을 한다면 투표율이 30%가 안 나온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우리 평균 투표율이 나온다면. 그럼 김미연 소장님의 지금 이런 분석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여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조금 수도권에서 여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투표율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예. 네.